거미란의 인사이드아웃 아름아름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우희랑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스몰캡을 볼 텐데요.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엔비디아도 탐내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개미집 구조 데이터 센터 컨설팅 사업. 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 엔비디아, 네. 그리고 AI 바이오, 여기에 데이터 센터까지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AI 서버와 함께 발열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데요. 이 신테카 바이오와 또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 이슈가 있다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규모 연산을 담당하는 AI 서버는 발열이 많은데요. AI 반도체가 초당 수천 조 번의 연산을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발열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열을 식히는 데만 전체 전력의 40%가 사용되면서 열 관리 기술인 액침 냉각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뛰어난 개미집 구조의 자연 대류 방식을 활용하는 데이터 센터를 건립해서 별도의 항습 장치 없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었으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력 사용 효율이라고 불리는 PUE가 이제 1.1 수준의 고효율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제 해당 설계 컨설팅 비즈니스를 사업 목적으로 추가할 계획에 있어서 주목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PUE 같은 경우는 1에 가까울수록 고효율이기 때문에 1.1 네.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네. 높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조를 바꿔서 자연적으로 좀 냉각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신테카 바이오가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센터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맞습니다. 거기서 무언가 또 노하우를 개발한 것 같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대표 기술과 보유한 플랫폼 주목할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이제 전 주기에서 AI를 적용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백질과 화합물 상호작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하고 예측하는 인실리코 기술의 딥러닝을 접목해서 기존의 후보 물질 발굴 프로세서보다 이제 속도와 성공률을 높였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후보 물질을 발굴한다던가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선도 물질을 도출 및 최적화, 그리고 후보 물질 적응증 확장 외에도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동사는 대규모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고효율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보유했고, 합성 신약과 바이오 신약 개발 플랫폼 외에도 신약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플랫폼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보통의 신약 개발은 후보 물질 발굴에서 임상시험, 그 다음에 이런 단계로 나뉘고 평균 12년 이상의 기간과 수조 원 이상의 개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랜 시간과 개발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후보 물질 발굴 단계에서만 1년에서 5년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신테카 바이오는 신약 개발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 후보 물질 도출 단계에서 AI를 접목해서 이 기간을 단축하는 데 목표하고 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사람에서 AI로 바뀌면서 이제 휴먼 바이어스를 최소화했으며 소요 기간도 단축시킨 상황인데요. 올 1월 같은 경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글로벌 제약사 등 다양한 고객과 미팅을 진행했고, 3월에는 바이오 유럽 스프링에서 마케팅을 이어나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동사의 신약 개발 플랫폼 매출이 점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 그리고 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매출도 기대되기 때문에 주목을 당부드립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조 원의 비용을 아껴줄 수 있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난해 11월에 19,960원까지 올라가면서 주가 탄력을 보였다가 반토막 최근 났습니다. 네. 9,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11,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실적이 어떤지 좀 짚어보면서 전망까지 해볼까요? 네, 2023년 기준으로 영업 실적은 매출액 1억 2천만 원, 그리고 영업이익 마이너스 112억 원, 이렇게 해서 매출액은 좀 반토막이 났고 영업 적자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4분기에 딥매처라는 서비스 매출을 기록한 것은 좀 긍정적인데요. 이를 시작으로 동사의 플랫폼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감사 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시장의 우려도 씻어냈는데요. 최근 바이오 기업들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연결 기준으로 24년 동사의 영업 실적은 매출액 26억 원, 영업 적자 마이너스 82억 원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상업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데이터 바우처 사업 매출과 하반기 원스톱 서비스인 DDCS 계약 그리고 계약 부채 10억 원 가량이 매출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여기에 고효율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후보 물질 라이센스 아웃까지 진행된다면 추가 매출 발생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까지도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테카 바이오지만 AI 신약 개발 플랫폼의 상업화의 원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케팅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실적과 또 마진,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황 살펴보고요. 네. 왜 그런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슈퍼컴퓨팅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뛰어들면서 신약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과 비용을 정말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글로벌 제약사 외에도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은 M&A와 협업을 통해서 타겟 발굴, 후보 물질 도출, 임상 시험, 기존 이제 약물 용도 변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2021년 AI 신약 개발 기업인 이소모픽 랩스를 설립했고 올 1월에는 글로벌 제약사인 일리아 릴리 그리고 노바티스와 저분자 화합물 발굴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지분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 리커전의 5천만 달러를 같은 해 8월에는 비상장 기업인 제네시스 테라퓨틱스와 슈퍼루미날 메디슨에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올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생성형 AI 신약 개발 플랫폼인 바이오 네모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신약 개발에 대규모로 투자하거나 관련 기업과 협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트렌드 속에서 동사의 신약 개발 플랫폼도 지속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최근 노보도 디스크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랑스 에비덴과 엔비디아의 신형 칩을 탑재한 슈퍼컴퓨터 생산 계약까지 맺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연산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되고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 바이오 정보 분석에 특화된 슈퍼컴퓨터 3,300대를 보유했고 상반기에는 5,000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네. 지난해 말 준공한 ABS, 즉 AI 바이오 슈퍼컴퓨터 센터는 이제 1만 대까지 호스팅이 가능하고 수요에 따라서 2센터, 3센터 건설 및 고성능 칩을 추가하면서 컴퓨팅 파워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네, 이런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네,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엔비디아도 이렇게 AI 플랫폼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호재가 하나 더 있네요. 지금 미국 대선이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가정했을 때 AI와 바이오 쪽에 보조금을 살포하지 않겠냐. 네, 이런 전망까지도 또 더해지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인데요. 주요 플랫폼과 서비스 알아보겠습니다. 시테카 어떤 서비스 갖고 있을까요? 네, 이제 시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크게 AI 신약 플랫폼과 이제 AI 유전체 플랫폼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AI 신약 플랫폼에는 합성 신약 후보 물질 도출 플랫폼인 딥매처와 바이오 신약 항원 발굴 플랫폼인 네오 AR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유전체 플랫폼에는 이제 임상시험 단계에서 최적의 환자군을 선별이 가능한 유전자 바이오 마커 플랫폼과 개인 맞춤 정밀 의료를 위한 유전체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ABS 센터를 준공해서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자체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갖춘 상태이고 이를 기반으로 별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없이 특정 타겟만 정하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해주는 클라우드형 서비스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유효 물질에서 선도 물질 그리고 전 임상까지 원스톱으로 후보 물질을 발굴해주는 이제 DDCS 서비스와 고객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를 모듈별로 사용할 수 있는 S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 단백질, 화합물의 결합 정보 예측, 그리고 유전체, 위상 배열 예측을 생성형 AI로 구축,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한 GPT 서비스까지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 GPT 서비스가 출시가 된다면 이건 좀 범용적으로 네, 맞습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테카 바이오의 딥매처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학물 상호작용 정밀 예측이 가능한 게 얼마나 큰 강점인가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딥매처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제 합성 신약 후보 물질 발굴하는 이제 하나의 학습 모델이 아닌데요.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면서 다양한 목적의 분석, 예측 알고리즘들이 모듈화되어 있는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보 물질 도출 단계에서는 크게 유효 물질 발굴, 선도 물질, 그리고 전임상 단계까지 구성되어 있고 이제 각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제 취향껏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의료 플랫폼, AI 바이오 플랫폼, 신약 개발 플랫폼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는 거군요. 신테카 바이오 기업 가치 재평가가 가능한 요소가 있는지 좀 더 확인을 해볼게요. 네. 또 최대 강점 아마 있으니까 이 기업을 네. 많은 AI 플랫폼 기업 가운데서 또 꼽아 오셨을 텐데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일까요? 네, 이제 현재 이제 신테카 바이오의 시가총액은 약 1,600억 원 수준으로 글로벌 경쟁 업체와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낮은 상태인데요. 이제 저평가 요인은 자체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아직 증명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동사의 사업 구조는 이제 미국 AI 신약 개발 기업인 슈레딩거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슈레딩거의 경우 연간 매출 2,600억 원 중에 플랫폼 관련 매출이 1,900억 원 내외를 기록하고 있고 상업화에 성공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리레이팅이 가능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딥매처가 이제 지난해 4분기에서야 첫 매출을 기록했고 이는 긍정적이나 한 계약당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매출이 커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다수의 후보 물질이 임상 단계에 들어간 글로벌 AI 신약 개발 회사와 달리 아직 임상 단계의 파이프라인은 없는 상태인데요. AI로 발굴한 약물이 임상 단계에 들어간 리커전과 네. 엑사이언티아의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딥매처를 활용하면서 약물 재창출을 이제 5개 준비하고 있고 신규 약물 7개의 파이프라인을 이제 개발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개발이 이제 확실시 되고 나면은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플랫폼 이용 고객 추이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구독 기업 증가, 라이센스 아웃 여부 등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 가능할 전망이며 슈퍼컴퓨팅 인프라도 이제 동사의 최대 강점 중 하나입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컴퓨팅 인프라를 바탕으로 타깃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선행적으로 유효 물질을 도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인데, 즉 고객이 신약 개발을 유효 물질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고 이제 개발 속도를 굉장히 빨리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는 GPT 등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AI 알고리즘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AI 학습을 위한 고성능 칩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점진적으로 이제 확장 적용돼 나가면은 충분히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AI 플랫폼 통해서 파이프라인 발굴은 됐는데 임상 단계에 들어가야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4가지 짚어볼게요. 네, 이제 투자 포인트 설명드리면 글로벌 제약사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메타,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AI 신약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5조 원 시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보유한 AI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독자 DB를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저평가로 판단이 되고 기존 데이터 센터 대비 전력 비용이 10분의 1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 대류 방식의 데이터 센터 사업 목적을 추가해서 이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속도가 생명인 신약 개발의 특성상 AI 도입은 필연적이며
플랫폼 고객 증가 추이 및 라이센스 아웃 여부를 통해서 기업 가치 재평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이런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서의 성장 기대감은 시가총액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 시테카 바이오였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성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숨죽여 웃는 입시업계 수혜. 디지털 대성 보도록 할 텐데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 관련해서 비즈니스 이슈 영향이 있을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라고 발표했고, 최근 윤 대통령도 이를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해당 이슈로 원격 진료 섹터는 투자자의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아직까지 대학 입시와 관련된 교육 섹터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지만 의대 열풍으로 사교육비가 폭증한다면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의대 입시는 상당한 투자가 수반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 올 3월에 인수한 의치대 전문 기숙학원 호법 강남 대성 기숙학원의 교습비가 이제 월 400만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비싸네요. 네, 온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기업 디지털 대성인데요. 주요 사업 부문 예상 매출 비중 알려주세요. 네, 이제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설립된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기업으로 2003년에 코스닥 상장했고요. 대성 마이맥, 티치미, 비상에듀, 한우리, 이감, 강남 대성 기숙학원 등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초중고교생, N수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콘텐츠 라인업을 구축한 상황이고, 국내 고등교육 모의고사 분야 1위 기업인 이감과 베트남 하노이 인근의 국제학교 법인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사업 부분은 초중등 사업, 고등 사업, 기타 용역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겠고요. 초중등 사업은 독서 논술 영역, 그리고 학원 운영 영역으로 구성되고, 고등 사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러닝 교육 영역, 그리고 텍스트 문해력을 평가하는 국어 콘텐츠,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원 교육 영역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024년 이제 올해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초중등 부문 17%, 고등 부문 84%, 기타 용역 1%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고등 부문의 비중이 압도적인 디지털 대성인데요. 적극적인 M&A와 자회사 지분 확대, 인수로 고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베트남 국제학교, 네. 요즘 요즘 정말 이게 좀 이슈예요. 그러니까 네, 주변에 맞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1학년은 국제학교 바로 보낸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근데 베트남 쪽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는 걸 저는 느꼈는데 네. 이 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가 모멘텀 될지도 궁금하네요. 네네. 이제 먼저 올해부터 올해에도 적극적인 M&A와 자회사 지분 확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추가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2024년 3월 프리미엄 국어 평가 콘텐츠 브랜드인 이감의 지분을 추가 매입했고, 현재 이감의 지분율은 84%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감은 고등학생 대상 국어 모의고사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고, 주간 학습지 등을 이제 전국 700개 이상의 학원에 판매하는 자회사로 매년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수학 등 다른 과목으로 이제 브랜드 확장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또한 동사는 올해 3월 이제 호법 강남 대성 기숙학원 지분 50% 인수를 공시했습니다. 호법 강남 대성 기숙학원은 이제 2019년에 설립된 의치대 전문 대입 기숙학원으로 2023학년도 재원생 중에서 의예 이제 153명, 의약학 계열 315명, 서울대 27명, 연고대 121명까지 배출을 하면서 이제 인기가 많아진 이제 학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의대를 목표하는 만큼 입학 전형은 재수생, N수생 가운데 미적분과 과탐 선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시 수용 능력은 840명이며 올해 5월까지 증축을 완료하면서 1,2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이를 통해서 반수생 추가 수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해당 학원은 올 하반기 자회사로 편입이 될 예정이고 국제화 전략으로 미국 사립학교인 체드웍과 협약을 맺고 베트남 국제학교를 이제 설립할 예정이고 네. 지분 50%를 보유하면서 실질적 지배와 경영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러한 베트남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국제학교 설립을 통해서 매출 확장도 점진적으로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12년의 학교 생활에 그 경험과 인맥과 뭐 교육 자체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뭐 분들이 많으시죠. 초중등 사업의 한우리가 실적 악화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 또 대규모 자사주 소각과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가 상승 동력 될까요? 네, 우선 실적과 연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2023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2,115억 원, 영업이익 25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제 국가 저출산 위기 및 경쟁 심화로 초중등 사업 부문의 한우리 회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좀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우리의 이제 영업이익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동사는 초중등 사업의 역성장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한우리 독서 토론 논술의 과학 탐구 프로그램까지 이제 추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이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서 외형 감소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한우리 모바일 독서 앱 젤리 페이지를 흡수 합병함에 따라서 비용 축소 등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고요. 또한 2022년에 100만 주, 2023년에 115만 주 등 이제 대규모 자사주 소각과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주 가치 제고를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정책 모멘텀 미래 트래킹에서 중요한데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 이 의사 측과 지금 대화에 나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0명 규모가 일부 축소가 되더라도 네. 수혜는 될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2월에는 이제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고 계속해서 대통령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00명 증원은 기존 의대 정원 3,058명 대비 약 65%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문정부 시절 증원 계획 대비 이제 5배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제 입시 업계와 각 대학은 증원 발표에 즉각 반응했고 입시 학원에서는 의대 긴급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메가임디나 종로학원 이투스 등은 의대 직장인 특별반을 즉각 개설했고요. 또 전국 40여 개 대학에서 의대 정원 3,401명을 증원을 신청했고 이는 지난해 수요 조사 결과였던 2,847명을 뛰어넘는 규모로 이제 증원 규모가 2,000명에서 일부 축소가 될지라도 이제 입시 업계에서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미 의대 진학을 위해서 재수를 선택한 상위권 학생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고 공대생들 사이에서는 취업 준비보다 의대 진학이 낫다라는 말까지 전해지고 있으면서 올해 N수생 비율이 급증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는 올해 호법 강남 기숙학원 인수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직장인도 공대생들도 좀 인생을 바꿔보겠다라고 해서 의대 입시에 또 열을 올리고 있는가 본데요. 디지털 대성의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리하면서 주가 네. 전망해볼까요? 네, 이제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는 M&A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하반기에 자회사로 편입되는 호법 강남 대성 기숙학원의 2023년 매출액 약 300억 원, 영업이익 84억 원을 기록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고요. 2023학년도 호법 재학생 중에서 이제 의예과나 의약학 계열 서울대 연고대 학생을 잘 배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하반기 수용 인원까지 증가할 부분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3월 고등 국어 모의고사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자회사 이감의 지분을 추가 매입했고 이를 통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러한 인수 효과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자사주 소각과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네. 베트남 국제학교 사업 등 추가 모멘텀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이제 적정 주가는 저희는 긍정적인 주가 전망과 함께 8,8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현재 주가는 연봉 기준으로 3년 만에 반등 기록하면서 6,690원 선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